안녕하세요, 영원입니다. 오늘은 얼굴에서 가장 중요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 정도는 그리실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이 깔끔하게 안 될 수 있지만 그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당한 형태만 나오게 그릴 수 있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 정도만 그릴 수 있다면 여기에 구조적인 이해만 좀 더해주면 보다 그럴듯해 보이는 눈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구조 들어갈게요. 먼저 눈알은 일반적인 구의 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눈꺼풀이 덮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스포이드로 찍어보면 이 정도 명도 단계가 나오네요. 먼저 이렇게 눈은 평면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을 반측면 쪽에서 봐볼게요. 조금 단순화시켜서 도형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눈꺼풀이 아래쪽 눈꺼풀을 끝부분에서 살짝 덮는 형태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반대쪽 부분도 표현해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약간 입술 모양과도 비슷하죠? 지워주고 그리고 이 각도에서 빛을 받게 되면 이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고 눈꺼풀에 대한 그림자도 이쪽 부분에 생기겠죠. 그리고 아랫꺼풀 쪽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 부분이 빛을 반사해서 밝은 면이 됩니다. 아래쪽 눈꺼풀에서도 이 위에 얇은 면이 밝은 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로는 눈동자 부분의 구조인데요. 일반적으로 눈동자는 홍채와 동공, 각막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홍채의 경우에는 이렇게 측면에서 볼 때 평면에 가깝고 각막의 경우에는 투명하고 안구보다 더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홍채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반측면에서 볼 경우 이렇게 홍채와 동공이 존재하고 그 위를 각막이 덮는데 이런 식으로 각막의 단면이 안구의 단면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치 빨간 색종이 위에 유리컵 등을 얹어 놓으면 컵 색이 빨갛게 비치듯이 홍채의 색이 각막에 비치다 보니 이렇게 가까운 곳보다 먼 곳이 오히려 더 넓어 보이게끔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측면 얼굴을 그리시면 좀 더 사실적인 눈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홍채와 각막 사이의 공간에 반사광 등을 표현해서 좀 더 풍부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속눈썹의 경우에 되게 데포름의 그림을 보고 그림을 배운 경우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참고로 전 데포름의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데요. 거의 그려보질 않아서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속눈썹을 삐치게 그린다는 건데요. 통상 데포름의 형태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실사체 그림으로 오게 되면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눈썹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눈꺼풀면과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바깥쪽으로 뻗은 형태이고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화장해서 마스카라를 한 느낌으로 약간 두세 가닥씩 이렇게 모아주시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좀 더 풍부해 보이는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그림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 특히 타블렛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연스러운 눈의 굴곡을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단순화시켜서 몇 개의 직선을 이용해서 먼저 외곽을 만들고 각진 부분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식으로 그리면 좀 더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눈동자의 경우도 원을 그리기 힘들다면 그냥 브러쉬 크기를 키워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동공도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눈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가 끝났으면 일단 전체적인 색상을 넣어 줄게요. 먼저 눈의 하얀색 부분은 완전 하얀색이라기보단 회색이나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는데 그냥 회색으로만 칠해줘도 회색 자체의 온도가, 색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살구색 옆에 있어 대비 효과로 푸른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치를 생각해서 명암을 넣어주시고 홍채는 서양인 설정으로 생각해서 약간 푸른빛으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동공을 칠해주고 안구를 고정시켜주는 안쪽 근육에 붉은색도 칠해줍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구조를 생각하면서 빛을 받는 쪽과 그러지 못한 곳에 음영을 나눠주고요. 실핏줄을 전부 그려줄 필요는 없지만 살짝 붉은색이 번지는 느낌을 추가해주면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제 스케치선이 필요 없으니 꺼주도록 하고 좀 더 디테일한 묘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안의 묘사의 경우에는 홍채는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고 다양하니까 마음에 드는 레퍼런스 사진을 찾아서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모작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눈 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및 반사되는 빛들을 표현해줍니다. 이 하이라이트 묘사만으로도 정말 그림이 두세 배 정도 사실적으로 느껴지니까요.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속눈썹을 표현해 주시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스카라 화장하는 것처럼 두세 가닥씩 묶어주고 눈꺼풀에 꺾이는 면에서 나와서 위로 뻗친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속눈썹도 마찬가지로 표현해 주시는데 위쪽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짧게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과하게 많으면 좀 징그럽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속눈썹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도 살짝씩 표현해주면 더욱 사실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게 다양한 컬러를 추가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썹을 표현해줍니다. 눈썹의 경우 가장 안쪽 코와 붙어있는 부분에는 코 형태와 마찬가지로 약간 서 있는 형태의 모양이지만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점점 뉘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화장을 해주는 느낌으로 바닥색도 추가해주고 털들이 너무 도드라져 보여서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조금 뭉개주고 그 위에 털 느낌을 다시 자연스럽게 추가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눈 그리는 법을 배워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